네, 시장에서 놓쳐선 안 될 중요 이슈를 분석하고 전략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증시 흐름 참 설명하기 어려운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도 그렇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다우 지수가 좀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네, 실적으로 인해서 다우 지수는 오르고 나스닥 지수는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장 어려운 거는 미국의 월가의 투자자들도 어렵게 여기고, 우리 또 국내 투자자분들도 그러시죠. 미국장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어느 정도 정확히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또 우리 시장에 동조화되지도 않는 디커플링 현상도 자주 나타나면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앞서 유동원 상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받쳐줘야만이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요. 우선 다우지수 보시면은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우선 이 흐름이 3대 지수 가운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우하향하고 있는 두 개의 기술적 저항선을 갖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돌파하는 두 번째 저항선도 돌파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반면에 나스닥을 보시면은 방금 살펴본 다우에 비해서 이 반등의 힘이 좀 약하다는 것이 여실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다우가 왜 올랐던가? 다우 30개 종목 가운데 프록터 앤 갬블, P&G죠. 그런 생활 필수품 기업 이런 쪽에서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고, IBM도 또 실적이 전망보다는 좋게 나오면서 저렇게 갭업까지 동반한 일간 차트상의 저런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또 그다음 보시죠. 시스코 시스템스, IBM보다도 더 오래된 기업이고 2000년 닷컴 버블을 주도할 당시에 굉장히 회자되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도 다우 종목에 속하는데요. 최근 보시면은 메모해 놓은 것과 같이 한 3월 저 무렵 한 얼마 안 됩니다. 한 1, 2주 전에 시티은행에서 투자 의견 매도로 하향 조정하기도 하고 하면서 저렇게 밀리는 모습이었죠.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주가에서 한 15% 정도 더 하회할 것이다.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만 또 저가 매수가 나오면서 저렇게 또 올라서는 모습이죠. 제가 이 차트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IBM 한번 보실까요? IBM 갖다가 월간 차트로 길게 보시면은 왼쪽에 닷컴 버블 때 IBM 주가가 타격을 받는 모습 보일 거고요. 그 이후 또 쭉 올라옵니다. 쭉 올라와서 2012년, 2013년 그 무렵까지 올라와서 또 흘러내리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은 오른쪽 부분에서 2020년 코로나가 닥쳤을 때 모두가 급락할 때 같이 밀리고 나서 그 이후 흐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빵 같은 그런 주식들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거. 그동안 상당히 좀 그런 기술주, 성장주로 보이는 그쪽 지수들에 비해서 반등의 폭이 미미했던 것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 시스코 시스템스도 한번 보시면은 닷컴 버블 당시에 얼마나 급하게 올랐으며 또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졌던가 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 데다가 그 이후 닷컴 버블 때의 정점을 아직도 회복 못했다는 것이죠. 20여 년이 됐음에도 아직도 회복 못한 것과, 자, 그리고 월간 차트상에 오른쪽 부분에서 음영 처리했습니다만 고점은 또 이렇게 코로나 이전 대비의 고점보다 올라는 갔으나 또 기술적 보조 지표들의 흐름을 보자면은 또 소위 말하는 매도 다이버전스의 조짐도 보이고 해서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국면. 넷플릭스는 35% 넘게 빠졌죠. 월간 차트 보시면 저런 상황입니다. 그 내용은 앞서서도 잘 살펴보셨을 거니까 그 배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또 그 다음 일간 차트 보시죠. 일간 차트 보시면 또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실적 부진에 투매 양상이 나왔습니다만 그걸 또 저가 매수의 기회로 받아내는 그런 세력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실까요? 테슬라 같은 경우 네, 밤사이 5% 정도입니다. 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위클리로 보자면은 굉장히 크리티컬하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기서 테슬라 주가가 더 밀리면은 후행 스팬이 가격대를 뚫고도 내려올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더 밀려서는 안 되는 테슬라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죠. 거기다가 트위터 인수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도 많은 그런 상황에 또 하나 이렇게 주목하실 것은 뒷부분 미국채 10년물하고 또 10년물 국채 물가연동 국채 수익률 이른바 실질금리로 대용되는 것. 자, 지금 저기서는 마이너스 0.066으로 나옵니다만 잠시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되는 굉장히 미국의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전환하기에 임박해 있다 하는 것도 염두에 좀 두실 만합니다. 요약하자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장 지금. 네, 시장 굉장히 어렵다고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중국 이야기로 넘어가 보기 전에 지금 네. 속보가 또 떴습니다. 네이버의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잠정 실적입니다.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23.1%,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를 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를 기록을 했네요. 잠시 후에 좀 구체적인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중국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어제였죠.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사실 인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동결을 했거든요. 이에 네. 따라서 지금 글로벌 시장의 우려는 또 커지고 있어요. 워낙 미국과 반대로 가다 보니까요. 어제 그 중국 현상은 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는 건드리지 못하고 있네요. 어제는 이제 대출 우대 금리였죠. 그리고 며칠 전에는 MLF 중기 대출 금리 그런 식으로 시장에서 거의 기준금리로 여기다시피 하는 그런 것들을 건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준비한 슬라이드 보시면은 지난 월요일 날 4월 18일 날 중국 인민은행에서 경기 부양책이라고 내놓은 것입니다. 왼쪽에 인민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캡처해온 그 이제 발표문인데요. 거기서 눈에 띄는 게 23이라는 숫자입니다. 오른쪽에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은 전염병 예방 및 통제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해 금융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23가지 조치를 발표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우선 23가지나 조치를 발표한다. 뭐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메뉴판이 굉장히 많고 많은 종류의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식당. 그다지 먹을 것은 없다는 거 우리 아시죠? 뭐 설렁탕 집이 됐건 뭐가 됐건 고깃집이 됐건 잘하는 집은 하나만 다룹니다. 그만큼 23가지나 조치를 내놓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구구절절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포인트는 3개인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주체들에게 구제금융 또 원활한 국민경제 순환 그리고 대외무역 수출 발전 여기서 조금 환율에 대한 위안화 환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고 핵심 내용은 금융기관의 대출 확대 그리고 대출 상환 만기되는 거 연기해줘라 해서 은행들 보고 당신들이 실물 경제를 위해 이익을 좀 포기해라 손해 좀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가운데 보면은 지방정부 채권을 적절히 사들인다. 인프라 투자를 돕기 위해서 적절히 그리고 뭐 물류회사, 화물차 기사의 금융 필요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대출 금리를 설정하고 그리고 개발업체와 건설사의 합리적인 요구에 부응하다. 제 말씀은 다소 좀 모호하고 추상적인 이런 표현들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신천종합지수 보시죠. 이런 월요일 날 나왔던 경기 부양책이 23가지나 제시합니다라고 했습니다만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죠. 알맹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보니 심천 같은 경우는 어제 전저점을 갖다가 하회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공포감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술자 안 좋은 게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홍콩 항생도 보시면은 어쨌거나 저는 습관적으로 피보나치를 꺼봅니다만 최근 또 이렇게 하락 파동 한번 세게 있고 나서 3월 15일 날 류허 부총리가 시장 갖다가 돌려 세우기 위해서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고 했던 그것이 우리 항생 H 관련한 ELS에도 생명줄처럼 작용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반등의 한계에 오고 나서 다시 밀리는 양상 그런 식입니다. 다만 이제 달러 위안 환율 보시면은 만만찮게 올라가고 있죠. 만만찮게 올라가기 시작해서 위안 약세가 이제 다시 본격화되었다 하는 걸 보시면 되겠는데 달러 위안 올라갔다고 우리 그럼 달러원 환율이 밤사이 올랐을까? 아니네요. 달러원 환율은 지금 또 그동안 위안 쳐다보던 시장에서 달러 N 환율을 또 쫓아가는 그런 시장이 됐습니다.
달러엔 환율이 뭐 130엔도 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좀 밀려나면서 오히려 달러원 NDF 시세는 전일 대비 뭐 종가 대비 한 2원 정도 낮게 오늘 시작할 것 같은 그런 양상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짧게 다음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전일 외국인은 네. 좀 돌아왔지만 기관의 매도세에 코스피는 결국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죠. 대형주가 네. 주도하는 지수의 추세적인 상승은 아직 좀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흐름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국내 증시 흐름은 철저하게 외국인들이 국내 기관과 개인으로 대변되는 국내 세력들을 상대로 완력을 행사하면서 바깥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뭐 실적이 어떻고를 떠나서 그리고 업종별 순환매 돌아가는 것까지는 터치 안 하겠다. 다만 지수만큼은 우리가 장악하겠다 해서 지수에 영향을 주는 대형주들 선물을 통해서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하던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거나 개인이나 외국인들이 상방을 갖다가 시도하면은 그걸 갖다가 눌러버리고 또 하방일 것이야라고 해서 하방 베팅을 하면 그마저도 먹여주지 않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연속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변동성이 심했을 때 옵션 시장에서 콜과 풋의 양방 매수가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그걸 또 역으로 이용하네요. 철저하게 프리미엄 따먹기를 하는 외국인들로 보여집니다. 당분간은 파생은 아예 특히 우리 개인분들은 손도 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이 전혀 안 매겨줄 것 같습니다. 그냥 지수만 봐서는 코스피 일간 저 61선 저기 부분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쎄요, 오늘 이것을 열 수 있을라는지 저걸 여는 상황이 오려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다름없이 우리 개인들이 이건 밀리나 보다 해서 하방 쪽으로 배팅을 많이 하고 있었으면 그걸 또 역이용해서 위로 올리는 또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의 지속성 여부는 뭐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지수는 지지부진하고 업종별 순환매는 눈 튀어나오게 빠르게 전환되면서 돌아가는 그런 장세가 예상됩니다. 네, 여전히 시장은 힘들고 중소형 순환매 장세가 좀 지속될 것이다라는 좀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